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내가 어쨌든 잘 되고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 비판을 가감없이 오히려 받아들일 줄 알고 오히려 비판을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카루스 대표 이종원이고요. 저희 기업은 무인 자율주행 비행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50m 정도 되는 무인 비행선을 고도 20km 정도 되는 성층권에 띄워서 24시간 365일 5년이나 10년 동안 장기 채공하면서 통신을 중계하고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등 그런 다목적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사실 제가 제일 처음 창업을 결심했던 건 성층권 비행선이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전도 유망해 보이고 스타링크와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게 많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또 생각보다 개발이 많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파다 보니까 이 비행선이라는 어떤 시스템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선입견이랄까요?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성층권 시스템이 현재 많이 그렇게 주목을 못 받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층권 시스템이 앞으로 우리 인류에게 가져올 미래라던가 또 비행선이 현재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갖고 있는 오해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어디서도 비행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비행선을 개발해 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기술적 문제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 연료전지나 전고체 배터리 같은 여러 가지 배터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기존 30분이었던 드론이 2시간, 4시간까지 비행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하루 이내로 비행을 합니다. 그런 드론의 비행 시간으로 인해서 굉장히 제한된 항공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공위성은 이제 24시간 365일 우주 위에 떠 있으면서 감시가 가능하지만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선이 그런 드론과 인공위성의 사이를 메워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행선에 대한 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적인 측면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드론의 사업을 보면 이 드론이라는 게 굉장히 비싸면서 또 자격증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효과적으로 도입하면서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무인 비행선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무인 비행선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선은 운용을 저희가 하고 공공기관은 현재 갖고 있는 시스템 그대로 운용을 하면서 비행선에서 나온 영상이나 데이터를 바로 구매만 하면 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어떤 구입에 대한 장벽이 굉장히 낮아서 그런 시장적인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모든 점이 다 힘든 것 같은데 제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제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창업을 했기 때문에 또 세상을 바꾸겠다는 뭔가 그런 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과 걱정이 아마 그런 많은 어떤 힘듦에 대한 시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텍스코어에 참여하면서 제가 원했던 건 내가 과연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 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창업이라는 시각이 옳은 것일까에 대해서 비교적 저보다 더 경험이 많고 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창업에 대한 시선과 철학이 맞는지 한번 좀 보고 싶었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개발하는 기술이 이 시장에 먹힐 수 있을까를 알아보는 것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래서 얻었던 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크게는 제 생각이 그래도 좀 틀리지 않았구나. 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맞지만 동시에 그래도 내가 이 인생을 걸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일이구나. 이런 어느 정도의 확신이 들었던 것 같고요. 일단 가장 크게는 저도 이제 엔지니어고 대학원을 하면서 기술 기반으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이 기술을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기술 개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기술이 그래도 제일 좋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내 기술을 원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기술 중심의 사고에서 이 시장 중심의 사고로 확실히 많이 바뀐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깨닫게 됐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을 바꾸기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겸손을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그런 기술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대체제가 있고 얼마나 다른 기술들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이런 현실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면서 동시에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면 작게나마 이 세상을 좀 바꿀 수 있고 그런 변화를 시작할 수 있구나. 나도 이 세상에 기여하는 게 작지만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작은 희망과 자신감도 동시에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공공기관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지인 네트워크도 활용을 했고 SNS로 인스타그램으로 뭐 모르는 장군님께 갑자기 DM을 보내서 좀 도와달라고 했던 적도 있고요. 뭐 이메일이나 어떤 공무원들의 어떤 전화번호, 그 오피스 전화번호 같은 거에 무작정 전화를 돌려서 한번 만나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노하우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본인이 기업이나 스타트업 소속이라고 얘기하기보다 학생 신분이라고 밝히고 인터뷰를 하는 게 인터뷰를 따기가 좀 더 쉽습니다. 내가 학생이고 연구를 하고 있고 연구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또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면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이 연락이 왔었을 때 좀 더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기업보다는 학생 신분임을 적극 활용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전보다는 좀 오후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금요일 오후 4시가 전 제일 좋더라고요. 금요일 오후 4시에 이제 공무원분들께 전화를 드리면 조금 유해지고 좀 더 저희 얘기를 좀 더 길게 들어주시고 또 라포를 쌓으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전화를 했었을 때 실제 대면 미팅까지 성사될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창업을 무조건 해내고 싶다는 열망 때문에 너무 제 스스로에 집중된 나머지 전화를 돌릴 때 그냥 다짜고짜 제 용건을 얘기하고 필요한 걸 막 얘기를 했다가 상대방 공무원 분으로부터 자기가 지금 업무 중에 이런 전화를 주시면 좀 곤란하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자기가 어떤 배경으로 이런 얘기를 듣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식으로 사실 좀 혼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너무 내 중심적이었구나, 그리고 좀 대화를 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라포를 좀 쌓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인터뷰를 해야 된다는 점을 그때 처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지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게 가장 성공률이 좋았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공무원 분들께서 모르는 사람을 바로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시간 낭비에 가까웠던 인터뷰는 이메일이었던 것 같고요. 이메일은 단발성으로 그냥 정보가 한번 주고 오고 끝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뭔가 추가적인 게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과의 어떤 교류의 시간을 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인터뷰의 결과가 좀 더 좋았던 것 같고요. 내가 알고 싶은 거를 채우고 싶다라는 목적으로 인터뷰에 접근을 하면 그만큼 뭔가 더 인터뷰가 디벨롭 되긴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얘기를 했었을 때 이러이러한 점이 걱정된다, 내지는 굉장히 세부적인 사항에서 뭔가 보안 이슈가 있다던가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 사실 그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일 수 있거든요.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되게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안 좋게 흘러가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 뭐든지 처음 하면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수십 가지가 튀어나오기 마련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지금 이게 고객이 원하지만 우려사항을 나에게 얘기해줘서 내가 이걸 고치면 된다로 받아들이실지 아니면 프로덕트 마켓핏이 안 맞구나 라고 느끼실지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인사이트를 얻는 관점에서 본인이 이 고객의 말을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를 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꾼 건 아니고 좀 이 기능이 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구나라는 게 하나 있기는 했는데요. 그 인터뷰 과정에서 저희가 획득한 항공 영상이나 레이더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보안 등급의 자료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막연히 이분들이 직접 운행하시기 힘드시니까 이 데이터를 우리가 팔면 되겠지?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의 보안성이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분들의 말을 듣고 이 위탁 운용 서비스에서 어떻게 하면 이 영상과 취득한 데이터를 암호화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정부가 원하는 3급 보안 인가에 준할 수 있을 정도의 암호를 잘 지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것이 저희의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됐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특허나 기술적으로 굉장히 풀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풀었을 때 저희가 군 시장까지 자연스럽게 진출할 수 있는 또 교두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생각지 못했던 문제지만 또 그 문제를 잘 풀었었을 때 다음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돼서 그런 식으로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고객 인터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본인이 창업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일단 확인하는 좋은 사업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텍스코어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굉장히 텍스코어 사업이 창업의 민낯을 잘 드러내주는 사업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창업이라 함은 사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내가 없는 길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갑자기 던져놓고 인터뷰 뭐 20명 해와, 그리고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이 기술을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많은 공격을 받고 어떤 비판을 많이 받다 보면 내가 과연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과정을 즐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창업이라는 게 진짜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작게나마 한번 감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